네,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역류와 응급처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대면 10주차 2교시 이어서 역류와 응급처치에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역류와 응급 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역류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응급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습 순서입니다. 먼저 호흡기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응급 증상들, 호흡기계 응급, 그리고 심혈관계 응급,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소화기 계통의 응급 질환,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흔히 나타나는 신경계 계통의 응급 질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아직 1학년이니까 어렵지 않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 성과로는 이 어린 아이들의 병력 및 초기 평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봤잖아요.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진단을 약간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추정 진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룰아웃이라고 합니다. 룰아웃이라고 하는데 추정 진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병원 전 단계 구급대원의 전문적이지 못하면 사실 추정 진단 못해요.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10분 발휘해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추정 진단에 맞춰서 우리가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뭐가 의심이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증례를 한번 볼까요? 1개월의 남자아이인데 분유로 이렇게 수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림을 1개월이면 어때요? 완전히 이제 신생아 막 지난 영아의 가장 첫 단계, 아주 이제 쉽게 말해서 갓난아이죠. 갓난아이. 자, 분유 먹이다가 갑자기 킥킥킥 거리더니 1분 정도 숨을 안 쉬는 것 같고, 어때요? 우리가 청색증이 막 생기는 청색증.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입술이라든가 손 발끝이 막 파랗게 변하는 거, 사이아노시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봤더니 눈이 좀 멍해요. 눈을 멍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도착했을 당시에 화나가 이제 자고 있어요. 자고 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애기가 지금 정상분만 했나요? 그러니까 40주 정상분만 했고, 출생할 때 체중은 3.4kg라고 하고, 또 정상적인 이렇게 질식분만, 그러니까 제왕절개가 있고, 또 엄마의 질에서 나오는 바로 이 정상분만이 있겠죠. 건강히 잘 지냈다고 합니다. 봤더니 호흡수가 40회, 맥박은 100분당 130회, 또 산소 포화도를 우리가 이 맥박 산소 측정기로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100%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지?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분유 먹다가 갑자기 청색증이 오고 약간 눈이 멍 때렸다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닌가요? 갔을 때, 도착했을 때는 어때요? 혈압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호흡수,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이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 고민이 생겨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급작스러운 생명을 위협하는 징후로 봐야 됩니다. 굉장히 이거 무섭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ALTE라고 해요. ALTE. Acute Life Threatening Event 그래가지고 ALTE라고 하는데요. 갓난아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청색증이라든가 창백들이 한번 오고 피부색이 변화가 올 정도로 이렇게 됐고, 약간 무호흡의 증상이 뚜렷했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강한 자극이라든가 뭔가 인공호흡도 해볼 수도 있고 심폐소생술도 가슴도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갔을 때는 괜찮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환자들이 좀 있다는 거죠. 일반 역류와 우리가 이때 만약에 뭔가가 잘못됐을 때 갑자기 숨을 안 쉬는데 자극을 안 주고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등을 두드리고 막 자극을 안 주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아이는 정말로 질식에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역류와 돌연사라고 하죠. 역류와 돌연사라고 해가지고 한 3% 정도가 생겨요. 생후 2, 3개월에서 가장 흔하고, 역류와 돌연사 오기 전조 증상이 바로 이 ALTE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큐트 라이프 트리트닝 이벤트 그래가지고 급작스러운 생명을 위협하는 징후가 한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아 급사증후군의 어떤 발생의 어떤 한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이제 신생아 무호흡이라는 거. 신생아 무호흡. 그러니까 무호흡은 뭐였어요? 우리가 의학용어로 암니아라고 합니다. 아프니아라고도 하고 암니아.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트림을 잘 안 시킨다거나 수유를 끝내고 나서 트림을 반드시 시키고 눕혀야 되는데 트림을 시키지 않고 눕혔을 때라든가 위식도 역류 같은 것이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기도가 좀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병원으로 반드시 이송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집에서 관찰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됩니다. 왜냐? 이 아이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징후가 한번 있었잖아요. 숨을 안 쉬고 청색증이 쫙 한번 왔기 때문에 갑작스런 질식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검사를 좀 받고 안정을 꼭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꼭 여러분들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증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자, 두 번째 증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5개월, 그러니까 이제 유아죠, 유아. 우리가 보통 이제 영아는 12개월까지가 영아고 15개월 여아예요. 여자아이입니다. 전날 밤에 콧물이 좀 나고 기침이 있어가지고 개인병원 가가지고요 약을 타다 지어다 먹었대요. 근데 그날 또 당일 밤에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고 컹컹거리는 기침이 있었다. 그리고 심한 호흡곤란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동해서 보니까 호흡수도 38회, 분당 38회나 되고 체온이 38.2도. 그러니까 지금 열이 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체온은 36.5도. 36도, 성인은 36도, 아이들은 약간 0.5도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36.5도에서 아이들은 맥시멈 받아 37도까지 봐요. 그런데 37도 이상 되는 열, 38.2도면 중증도의 이 열이 있는 겁니다. 산소 포화도는 98% 정도 나옵니다. 호흡음도 굉장히 거칠어요. 여러분 뭘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좀 의심되는 질환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의심되는 질환은 바로 의심되는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여기 보시면 컹컹대는 기침 소리가 있다. 그렇죠. 뭘까요?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바로 크룹입니다. 크룹. 지난 시간인가요?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죠. 크룹은 바이러스일까요? 박테리아일까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후두개염과 크룹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강조를 했잖아요. 후두개염과 크룹에 대해서. 그래서 크룹은 상부 기도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이렇게 기도 폐쇄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크리코이드 링 있죠. 크리코이드 카틸라지 그래가지고 반지 연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이로이드 카틸라지 방패 연골 아래쪽에 크리코이드 카틸라지 있어요. 이게 크리코이드 링이라고도 합니다. 이 크리코이드 링이 굉장히 넬로 좁아져 있다. 굉장히 좁아져 있는 거죠. 이쪽에 봐봐요. 이게 기도가 지금 이렇게 기도가 약간 연두색 녹색인가요? 이걸로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여기가. 바이러스 감염이 와가지고 이쪽도 지금 굉장히 부어 있고
그래서 좁아져 있으니까 아이가 숨을 쉴 때 컹컹컹 하는 컹컹대는 기침을 하는 거고, 후두개염. 후두개는 뭐였어요? 의학용어로 후두개가 에피글로티스라고 했죠. 후두개에 염이 있다 그러면 DITIS가 붙어가지고 에피글로타이티스라고 합니다. 에피글로타이티스. 자, 그래서 이 에피글로티스가 굉장히 스웰링이 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어있는 후두개. 그리고 어때요? 굉장히 넬로우되어 있는 이 글로티스가 굉장히 후두개라든가 이 후두 자체가 굉장히 붓게 돼요. 이거 붓게 돼요. 이게 부으면서 어때요? 기도가 좁아지게 된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배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그리고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룹과 급성 후두개염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크룹은 바이러스가 주 원인이다. 주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리고 급성 후두개염은 세균이 박테리아라고 하죠. 박테리아가 휴먼 인플루엔자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세균이 원인이다. 그리고 크룹은 주로 1살이나 2살, 급성 후두개염은 좀 컸을 때 6에서 7세에 발생한다. 크룹은 서서히 진행되고요. 후두개염은 갑작스럽게 빠르게 진행한다는 거. 또 자세는 크룹은 일반적으로 앉으려는 경향은 좀 있고 후두개염은 반드시 앉으려고 하는 자세를 선호한다는 거. 가장 큰 차이점은 크룹은 개 짖는 기침 소리, 후두개염은 이 개 짖는 소리가 없다는, 기침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룹은 쉰 목소리, 우리가 홀스니스 그래서 쉰 목소리, 목이 쉰 목소리를 내고 후두개염은 목소리도 잘 내지 못해요. 그리고 크룹은 침을 막 질질질 흘리고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후두개염은요, 침 삼킬 때 굉장히 목이 많이 따끔따끔하기 때문에 침을 잘 못 삼키고요. 그러니까 침을 막 입으로 흘려. 그리고 크룹은 38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의 미열. 후두개염은 어때요? 39도 이상 막 어쨌든 심할 땐 40도까지 올라가는 되게 고열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 그래서 급성 후두개염이 왔을 때 이렇게 어때요? 여기가 이제 에피글로티스 후두개인데 굉장히 땡땡 부어 있고 주위 저주도 굉장히 많이 부어 있네요. 이게 부어가지고 위쪽과 아래쪽까지 다 부어가지고 기도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서비컬 라테랄 해가지고 목뼈를 옆으로 찍은 겁니다. 했을 때 보면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시커멓게 여기가 좀 많이 부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얘가 부어가지고 길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 있죠. 심할 때는 이 환자가 숨을 못 쉬고 급성 호흡곤란에 빠지는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환자를 이송할 때 이 앉은 자세로 산소를 공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앉은 자세로 산소를 공급하고 최대한 가까운 응급의료 기관으로 어때요? 빨리 이송을 해서 아이에게 여러 가지 네불라이저,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 치료, 그리고 항생제라든가 심할 경우에는 기관 내 삭간술 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급성 후두개염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증례 한번 보겠습니다. 5살 난 소아아이인데 갑자기 기침을 막 하고요. 호흡음도 쌕쌕거리고 청진을 해봤더니 이렇게 거친 호흡음이 막 들려요. 그리고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 내쉴 때 좀 더 힘들어하는 양상이 보입니다. 숨을 내쉬는데 훨씬 더 스트레스성이에요. 최근에 또 감기 걸렸는지 물어봤더니 최근에 감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내원 30분 정도 전에 새벽 2시에 호흡이 너무 가빠졌어. 그래서 호흡수를 봤더니 분당 36회고
체온은 뭐 37.2도면 뭐 거의 아주 미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환자는 급성 병색이 있어 보이고 현재 의식 상태는 명료한 상태입니다. 좀 어렵죠. 쌕쌕거리는 호흡. 쌕쌕거리는 걸 우리가 이제 이게 휘징이라고, 휘징. 천명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보다 내쉴 때 더 힘들어하는 증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숨을 내쉴 때 힘들어한다. 최근에 감기 증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안 좋아진 거예요. 갑자기 안 좋아진다. 급성으로. 이럴 때 아이들한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급성 천식입니다. 천식. 급성 천식이. 그래서 천식이란 것은 이제 원인은 이제 알러지성 원인이에요. 히스타민 분비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꽃가루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어떤 이 과민 반응을 일으킬 만한 어떤 물질에 노출돼 가지고 기도를 보면 우리 이제 그 하부 기도 있잖아요. 기관지, 세기관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점막으로 형성이 잘 돼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이 정도 크기인데 갑자기 이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점막들이 막 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기관지라든가 세기관지 쪽 이쪽에 기도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통로죠. 이게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들이쉬는 것도 힘들지만 내쉴 때가 굉장히 힘들어하게 돼요. 내쉬는 것이 더 힘들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하부 기도가 좀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부 기도 폐쇄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죠. 하부 기도 폐쇄 유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식 우리가 이제 아스마라고 해요. 아스마 의학용어로 천식을 아스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부 기도 폐쇄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급성 모세 기관지염. 그러니까 기관이 있고 주기관이 있고 기관지가 있고 모세 기관지가 있어요. 점점 아래 얇아지겠죠? 직경들이. 근데 그 모세 기관지염이 갑자기 이렇게 부어오르는 경우. 이거하고 천식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만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천식, 그 다음에 기도에 이물이 걸린다거나 폐렴이 왔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환자의 나이와 병력 그리고 발열이 있는지 발열 유무 그 다음에 이 엑스레이를 꼭 찍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폐렴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폐렴이 있다 그러면 병력이 많이 없어요. 병력이 많이 없는데 감기가 걸리건 어떤 인플루엔자가 간에 어떤 소스유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뉴모니아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는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기도 이물이라든가 천식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기도 이물이나 천식 같은 경우는 열이 안 나죠. 열이 안 나겠죠. 하지만 급성 모세 기관지염이 있다. 그럼 이때도 미열이 있을 수 있어요. 열이 날 수 있어요. 염증을 동반하는 질환들은 주로 열을 동반하는 할 거고 갑작스럽게 기관지가 폐쇄된 천식이라든가 기도 이물 같은 경우는 열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열이 거의 없고 또 천식 같은 경우에는 병력을 물어봤을 때 이게 처음일 수도 있지만 자주 그런다 그러면 원래 천식이 있다 그러면 병력에서 우리가 천식을 의심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급성 모세기관지염 어린 아이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의 질환 중에서 이런 급성 모세기관지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고요. 우리가 이제 RSV라고 해가지고 급성 모세기관지염일 수 있고 흔히 2세 미만에서 가장 흔해요. 그래서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2살, 3살 되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서 어때요? 이런 급성 모세기관지염 많이 걸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또 기관지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미열에서 고열, 열이 좀 날 수 있고요. 굉장히 빠른 호흡, 그리고 흉곽 함몰이 아까 봤던 우리 흉곽 함몰
가슴뼈 아래쪽이 함몰되는 그런 증상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청진을 해보면 굉장히 거칠고 시끄럽고 바스락거리기도 하고 천명음, 휘파람 부는 듯한 그런 천명음이 들릴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 찍어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폐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전문적인 영역이니까요. 자, 이런 질환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 이물이 걸렸을 때도 어때요?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병원 전 단계에서는 사실은 확인하기가 힘들겠죠. 이건 이제 CT를 찍은 소견이고요. CT 같은 거 찍었을 때 기도 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기도 이물로 인해서 생기는 폐렴 같은 것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이. 그래서 하지만 아이가 숨쉬기 힘들어하면 기도로 작은 이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 또 천식이 기침도 있고 호흡곤란도 있어요. 특히 호기시에 심한 호흡곤란, 그러면 뭐다? 숨을 내뱉는 걸 더 힘들어한다 그러면 천식. 열은 되게 없습니다. 하지만 천명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휘징, 굉장히 날카롭고 휘파람 부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린다. 숨을 쉴 때마다 휙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 가족력이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보호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감기 같은 것들이 선행 감염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온다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열이 나고 기침하고 콧물 나고 하다가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으면 그것은 다른 인플루엔자에 의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겠지만, 선행 감염 없이 갑작스러운 이렇게 숨쉬기가 곤란해진다, 그리고 호기시에 더 힘들다, 천명음이 들린다 그러면 천식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검사해보면요, 혈액검사상 여러가지 그런 호상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베타2 항진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흔히 호흡기 치료라고 하는데요, 병원에 가시면 네불라이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베타 블로커라고 하는 약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양리학 시간에 배울 건데, 알부테롤이라든가 이런 약들을 이렇게 염기로 흡입하는 치료죠. 그래서 그걸 계속 하면 어때요? 이런 기도 평활근들이 이완을 합니다. 이완을 해가지고 호전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식은 영아에서는 거의 드물고요. 좀 유아라든가 소아에서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영유아 천식 환자,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영유아 천식 환자들 여러분들이 구급대원들이 봤을 때 현장에서 응급처치는요, 환자에게 반드시 산소를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 가면서 마스크라든가 또는 우리가 코 대롱 그래가지고 내잘 프롱이라고 하죠. 내잘 프롱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산소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 수가 있어요. 기관지 확장제. 또 2급들은 환자가 가지고 있으면 또 줄 수 있고, 1급은 어때요? 비치되어 있는 벤톨린이라고 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벤톨린. 그래서 이런 약들을, 벤톨린 같은 약들을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축축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지 확장제를 또 이용해서 천식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증세 한번 보겠습니다. 4세 남아예요. 아주 부자발 때죠. 막 뛰어다니고 막 뛰기 시작하고 막 부자발 때입니다. 이때 3일 전부터 갑자기 구토를 했어요. 구토. 3일 전부터 오래 했네요. 구토를. 설사도 하고. 그래서 개은병원 가가지고 약도 지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밤부터 계속 먹지를 못하고 구토도 하고 막 물설사를 막 합니다. 쭉쭉쭉쭉 물설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물설사 하다가 처지기도 하고 푹 막 너무 아이가 처졌어요. 탈진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가봤더니 급성병색으로 보이고 입과 혀가 굉장히 말라있고 드라이하고
아이의 멘탈 상태는 기면 상태. 기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환자에게 의식 상태를 평가할 때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alert mental state, drowsy mental state, 그리고 스투퍼러스, 그리고 세미코마, 코마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럴 때 드라우지라는 것은 약간 좌울좌울하는 상태, 기면. 그리고 잠에서 약간 덜 깬 상태라고 말하죠. 기면 상태. 혈압을 재봤더니 74에 45면 혈압이 좀 낮죠. 4살 치고는 좀 낮아요. 맥박은 150회, 분당 150회면 아까 우리 연령대별 바이탈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이것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4살 난 아이가 하트레이트가 150회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빠르고 혈압이 낮다. 이런 증상을 보인다. 이럴 때 우리가 강력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쇼크입니다. 저혈량 쇼크, 그리고 급성 장염 이런 것들을 의심해 봐야겠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성인에게서도 이 저혈량성 쇼크, 피를 많이 흘린다거나 탈수가 심해서 생기는 쇼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쇼크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성인 쇼크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겁니다. 아무튼 이 아이는 구토 설사로 인해서 저혈량성 쇼크가 온 거예요. 성인은 웬만해 가지고 구토 설사로 저혈량성 쇼크까지는 안 와요. 좀 이렇게 위크니스, 뭔가 이렇게 좀 쇠약감 같은 것은 올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틀려요. 아이들은 구토라든가 설사를 막 며칠 하게 되면요 저혈량성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저혈량성 쇼크, 아이들의 저혈량성 쇼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 혈압이 낮다, 저혈압이다 라고 했을 때 수축기 혈압, SBP는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저 그래가지고 수축기 혈압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1세까지, 그러니까 영아 같은 경우에는 70mm 머큐리 이하일 때 우리가 혈압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1세 이상 유아 그리고 소아까지는 70에다가 나이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4살이에요. 4살이었으니까 4 곱하기 2 하면 4, 2, 8. 그러면 78mm 머큐리 이하면 아이는 혈압이 낮다라고 보면 돼요. 아까 아이의 혈압이 74였으니까 혈압이 좀 낮다고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10살이다 그러면 10 곱하기 2 하면 20이죠. 그러면 90이 되는 거예요. 90. 그리고 10세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10살부터는 이제 이쪽 범주로 들어오게 되겠죠. 10세 이상이다 그러면 90 이하면 혈압이 낮은 거.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면 낮은 거예요. 수축기 혈압은 뭡니까? 보통 120mm 머큐리가 정상이죠. 120mm 머큐리. 이완기는 80mm 머큐리예요. 이완기 혈압은 낮죠. 항상 수축기 혈압이 더 높고, 이 높은 수축기 혈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초기 처치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1급 응급사가 할 수 있는 처치 중에 IV 라인을 잡고, IV는 우리가 인트라피너스, 그러니까 이거 정맥 내 투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면 링거 맞잖아요. 그때 정맥로 잡죠. 정맥 링거,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 그래가지고 링거 액을, 링거 락테이트용 액을, 생리식염수를 킬로그램당 20cc, kg당 20cc를 덩이 주사해야 된다. 덩이 주사는 볼러스 투여라고 해가지고 점적 주사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밀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 쇼크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링겔 맞을 때 방울방울 이렇게 점적 투여하잖아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게 맞는데 이 환자는 지금 급하기 때문에 체중당 20cc니까 4kg니까 4, 2, 8 해갖고 80cc 정도를 어때요? 쭉 주사기로 밀어주는 이런 처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쇼크 상태이므로 산소를 공급해야 돼요. 쇼크라는 것은 이런 피돌이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돼서, 피가 잘 안 간다는 것은 피 속에 산소가 적혈구 헤모글로빈에 붙어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돌이가 안 된다는 것은 산소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포에게까지. 그래서 피돌이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관류가 안 된다 표현합니다. 관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퍼퓨전이라고 하죠. 퍼퓨전. 그래서 퍼퓨전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산소 전달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조직이나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원활히 받지 못하고, 우리 세포들은 산소를 받아야지만이 이걸 발전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TP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피가 잘 안 돌면 산소 전달이 안 되고 세포들이 발전기를 잘못 돌리고 우리 사람들은 점점 허탈되어 갑니다. 컬랩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쇼크라고 하는데요. 산소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기도를 잘 유지해 주시면서 환자에게 필요하다면 IV 잡고 수액을 주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정리 좀 살펴볼까요? 8개월 남았는데 주기적으로 막 보채고 울고, 이전에는 건강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내온 1일 전부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놀다가 막 10분 간격으로 막 간헐적으로 막 심하게 보채고, 그래서 119에 신고가 됐고요. 체온은 좀 정상인 것 같은데 우상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진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장중첩증. 그래서 우리가 의학용어로 뭐라고 했죠? 인투서스셉션. 어렵죠? 인투서스셉션, 장중첩증.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응급증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장의 끝부분이 대장 쪽으로 밀려 들어간다. 대부분 장중첩증의 80%는 1세 미만에서 또는 5에서 12개월에 아직 장이 완벽하게 튼튼하게 견고해지지 못했는 상태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소장과 대장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 소장이 어때요? 대장 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피가 통하지 않게 꽉 눌리게 되고 여기가 썩게 된다. 아유, 무서운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이렇게 혈변, 기저귀에 막 이렇게 처음에는 막 물설사도 하다가요, 점점 색깔이 막 어때요? 이렇게 빨갛게 우리가 헤마토케지아라고 하거든요. 헤마토케지아. 혈변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피 덩어리들이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합니다. 꼭 보면 뭐 딸기잼 같이 생긴, 이런 포도잼 같이 생긴 이런 혈변들이 보인다.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진찰을 잘 해보면 오른쪽 상복부, 그러니까 어센딩 콜론 그래가지고 상행 결장이 막 시작되는 아래쪽 부위 있죠. 우하복부 이쪽에가 덩어리가 좀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중첩증이 있게 되면 우리가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복부 초음파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초음파를 대보면 이제 장중첩증 사인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륨이라든가 공기를 통해서 관장을 하게 되고 이걸 펴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역행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용 공기 관장을 해가지고 펴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심할 때는 수술적인 처치까지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자, 다음 증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세 여아인데요. 갑자기 심한 복통이 있고 미열이 있고 5일 전부터 열도 나고 감기도 있다. 투약을 했다. 배꼽 주위 통증이 있어 잘 못 먹는다. 우측 하복부 배꼽 주위 통증이 있다. 그리고 진찰해 보니까 배꼽 주위와 우측 하복부 전반에 묵직한 압통이 있다. 출형 진단은 뭘까요? 맹장이 갑자기 의심된가요? 급성 충수 돌기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장감막 림프 선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증상은요, 장감막 림프 선염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급성 충수 돌기염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장염이죠. 맹장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맹장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장감막 림프 선염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소아들이 갑자기 복통을 유발하는 응급질환, 아까 우리 장중첩증도 있었지만 장중첩증은 훨씬 더 어린 아이들, 영아기에 많이 발생하고 또 유아기에도 아주 초기에 발생을 하고요. 좀 큰 아이, 뭐 8살, 6살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복통을 심하게 호소한다 그러면 장을 싸고 있는 막, 거기에 림프에 염증이 생기는 장감막 림프 선염이라든가 급성 충수 돌기염을 꼭 의심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급성 충수 돌기염이 가장 의심되고, 간혹 이런 장감막 림프 선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급성 충수 돌기염을 먼저 의심하고요. 했는데 우리가 아펜디타이티스 앞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앞배의 어떤 사인이 진단이 안 이루어지면 장감막 림프 선염으로 이제 의심을 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먼저 급성 충수 돌기염을 보시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죠. 응급수술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충수돌기라고 하는 염증이 꽉 껴가지고 얘가 막 부어오르면서 심할 때 얘가 이제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잘 터집니다. 특히나 소아 충수돌기는 잘 터져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애들이 말도 잘 못하지, 증상도 애매하지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셔가지고 CT를 찍어 보셔야 돼요. CT를 찍어 보시고 이제 이렇게 아펜디타이티스, 그러니까 어큐트 아펜디타이티스, 충수돌기가 많이 부어있는 소견들을, 원래는 한 이만한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부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 부어있는, 안에가 지금 염증이 꽉 차있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탁 터지게 생겼네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이쪽에 어때요? 고름 주머니가 엄청 크게 보입니다. 엄청 부었어요. 이거 곧 터지게 생겼네. 곧 터지게 생겼어요. 예. 이런 것도 이제 병원 와서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병원 전 단계에서 어때요? 급성 충수염이 의심된다라는 것들을 추정 진단을 꼭 내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감막 림프 선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기 때문에 어때요? 좀 맹장하고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장의 마지막 부분에 장 주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성 충수열 돌기염과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급성 충수 돌기염은요, 대부분 급성 충수 돌기염은 뭐 열이 잘 안 나는데 이 장감막 림프 선염은 열이 좀 있어요. 열이 좀 있고, 또 열이 먼저 나고 배가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이 먼저 나고 배가 아파요. 맹장 같은 경우에는 열 없이 그냥 막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엄청 심해졌을 때는 이제 어때요? 뭐 그게 뭐 복막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열이 날 수 있겠지만, 이 림프 선염은 열이 먼저 납니다. 그리고 식욕도 떨어지고, 또 가운데 배가 또 막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맹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운데 배가 좀 아프기 시작했다가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증상도 보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의심을 하고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죠. 2살 난 소아인데요, 경련을 했다고 하네요. 경련. 여러분들 컨벌전 또는 시저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경련을 했다. 그래서 119에 신고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건강했대요. 최근 감기 증상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30분 전부터 2분간 경련을 해가지고 응급실로 오게 된 거죠. 전신을 부들부들 떨면서 대발작을 한 것 같아요. 자, 체온은 38.5도. 경련 전에는 이제 발열이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잘 놀고 있고 현재 의식도 명료합니다. 현재는 잘 놀고 있어요. 갔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경련이 막 하고 있다고 해서 신고받고 갔더니 경련은 끝나 있고 아이는 잘 놀고 있는 거죠. 이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뭐가 의심돼요? 어떤 게 의심되죠? 자,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상황이 뭘까요?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갔더니 이미 경련은 멈춰 있고 의식도 명료하다. 그렇죠. 경련 후에 의식 상태가 정말 명료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럼 뭘 의심해 볼 수 있죠? 바로 단순 열성 경련, 우리가 피브랄 시저라고 해가지고 열 때문에 생기는 경련. 어린아이들 있죠. 특히 영유아에서는 열이 나면 경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우는 뭐 괜찮아요. 하지만 경련하는 도중에 숨을 잘 못 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열을 떨어뜨려 줘야 돼요. 이송시 할 수 있는 처치가 뭘까요? 엄마에게 해열제를 먹였는지 물어보고 체온을 체크해보고 해열제가 있다고 하면 엄마한테 해열제를 한번 같이 복용해보는 것도 좋아요. 가지고 있는 자가약이 있겠죠. 그리고 또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또 열이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테피드 마사지라고 하는 미온수 마사지 같은 것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차가운 물로 해주시면 안 되고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미온수, 그냥 미지근한 물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이제 아무튼 이게 단순한 열성 경련인지 아니면 뇌수막염이나 뇌염, 굉장히 심한 거죠. 세균에 의한 어떤 폐혈증, 또 간질이 있는 환자, 첫 번째 경련. 열성 경련이면 다행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뇌수막염이라든가 뇌염까지 갔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간별점은 경련이 끝난 후에 아이의 의식이 바로 좋아지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성 경련 같은 경우는요, 보통 6개월에서 6살까지도 발생을 하는데요. 중추신경의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열이 동반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거고요. 응급처치는 열을 떨어뜨린다. 해열제가 있으면 해열제를 쓰고 없으면 미온수 마사지. 이송 중에는 사실 할 필요는 없고 집에서 엄마들이 또 충분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때 알코올 같은 거 사용하면 절대 안 되고 대부분 뭐 큰 치료 없이 퇴원을 하게 되고요. 항경련제도 투여할 필요가 없다. 열성 경련은. 그리고 후유증도 거의 안 남아요.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영아와 유아 그리고 소아에게서 소아를 평가하고 처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잘 평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연령대에 가장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호흡계라든가 심혈관계라든가 또는 이렇게 신경학적인 어떤 문제에 의한 질환들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처음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앞으로 두고두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평가하고 잘 추정 진단을 내리는 훈련들을 하게 될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과제 내드리겠습니다. 과제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있어서 호흡기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크룹, 후두계염, 그리고 급성 천식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호흡기계 질환에 대해서 그 특징들이 있었죠. 크룹과 후두계염의 좀 특징들이 달랐고 그런 것들만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레포트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바로 크룹, 후두계염, 그리고 급성 후두계염, 그리고 천식, 급성 천식, 요 세 가지 호흡기계 질환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특징들만 정리하셔가지고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